고대 문명의 거대한 유산을 찾아 이집트 룩소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오늘은 룩소로 향하는 세 번째 여정, 출애굽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성경 밖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메르넵타 석비가 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무덤을 지으며 평생 고립된 삶을 살았던 석공들의 숨겨진 마을 데이르 엘 메디나를 만나봅니다. 고대 유적들이 증언하는 성경 역사의 위대한 순간을 만나는 현장.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따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룩소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자, 룩소 이번에 방문하는 곳은 우리가 일명 메르넵타 석비 또는 이제 이스라엘 석비. 메르넵타는 이제 람세스 2세의 아들로 파라오가 된 인물인데, 이 메르넵타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상황을 기록한 거대한 승리의 석비에 이스라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발견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이제 장소 석비를 보러 가는데요. 자, 요것은 이제 메르넵타. 파라오 메르넵타는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때의 파라오를 람세스 2세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가 죽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설명하듯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 메르넵타가 파라오가 됩니다. 6월절 10가지 재앙으로 다 이게 아들들이 죽어나가서 결국은 13번째 아들이 파라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르넵타에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메르넵타 석비입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석비를 세상에. 보고 계십니다. 야, 이 메르넵타의 오리지널은 지금 카이로의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데, 이곳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적힌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발견된 최초의 증거가 바로 메르넵타 석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르넵타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상황을 기록을 하면서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명 이스라엘 석비로도 유명한, 그래서 성경 밖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발견된 정말 귀중한 사례가 바로 룩소에 있는 메르넵타 신전에 이렇게 서여 있는 곳이고요. 이 메르넵타 파라오의 템플은, 신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했지만 이렇게 한때 거대했던 그 신전의 일부 조각 신상들을 통해서 역시 파라오입니다. 무엇보다도 람세스 2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람세스 2세는 여러 학자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시에 이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로도 여기기 때문에, 또 그의 아들 이 메르넵타가 이스라엘을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것이고요. 네, 메르넵타의 신전은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제 또 귀중한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This is Opet. This is the opposite. Ship, yeah? Yes, the ship. 오페트 축제 때에 이렇게 이제 행렬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도에 Because when the king died, he take all his stuff with him. Some in his temple and some in his tomb. 보통 화로가 죽게 되면 그의 생전에 쓰던 것을 신전과 무덤에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옮겨다 놓는다. 매장에 이제 놓는 것인데, 죽어서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배에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일부 그려져 있었다는 건데 그 대단했던 건물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메르네탑 석비를 찾아낸 것은 대단한 그래서 이 메르네탑 신전에 옵니다. 메렌프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메르네탑 파라오의 실제 석상입니다. 우뚝 솟은 두 개의 석상만이 남아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보여줬던 메르네타 석비, 그 석비를 만든 메르네타 왕의 신상을 이렇게 직접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벌인 이제 정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승리의 탑을 세우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존재가 이렇게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석비, 메르네타 석비를 보셨고요. 자, 한 10분만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곳에 아주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데이르 엘 메디나, 즉 고대 파라오와 귀족의 무덤들을 만들던 석공들의 마을이에요. 워낙 무덤에 귀중한 것을 함께 매장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 무덤을 만드는 전문 석공들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곳에서 이 석공들이 자신들의 무덤이나 신전에 이 그려놓은 그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대 애굽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특히 이곳에 이제 무덤에는 한 3개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누템이라고 하는 무덤을 먼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잘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안에 그려져 있는 의미 있는 벽화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면서 고대 애굽인의 삶, 그들의 풍경, 또 그들의 여러 사회적 상들을 이곳에 볼 수 있는데 보시죠. 네,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의복은 어떻게 입었고 음식은 무엇을 먹었고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뱀 또 미라를 만들 때에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 또 죽음의 신 이제 아누비스가 죽은 사람들을 미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데이르 알 메디나는 이 왕가의 그 무덤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땅을 파서 무덤 굴을 파는 사람이면서 또 이렇게 장식할 때는 예술가이면서 또 엄청난 보물을 무덤에 함께 매장을 하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인부들을 밖에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평생을 이곳에 살면서 왕들의 무덤에, 파라오들의 무덤의 비밀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 미이라를 만드는 작업까지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죽어 내세로 가면 영원한 삶을 살고 이 육신을 썩지 않게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대로 보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장례 문화고요. 네, 정말 풍요로운 그들의 삶들. 그러니까 이들은 의뢰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들의 무덤을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농사를 하고 항상 부부가 일을 같이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대 이집트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모습, 밭 가는 모습, 또 아주 풍성에 열린 종려 나무의 모습, 남녀,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애굽의
하여튼 일반적인 삶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왕들의 무덤을 만들던 사람이 이런 것을 왕에게 그리지 않잖아요. 수준 높은 예술적 기술을 자신들의 무덤에 이렇게 그려놔서 고대 에집트의 삶을, 농경생활, 또 일상의 삶들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바로 데이리 알 마디나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의 430년의 삶을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덤 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정말 무덤 하나하나가 보통 이제 많은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개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해 놓았고요. 또 다양한 그들의 삶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데 정말 생생한 이집트의 농경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밭을 갈고 보면은 또 여성들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남녀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게 있지만 공동으로 이제 두 번째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나도 귀중한 애굽인의 삶을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정말 이 자신들이 꾸몄던 무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지요. 예. 예, TT 359번 또 이곳에 보는데, 예, 우리는 무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두 번에 걸쳐 보았던 무덤은 같은 무덤이고요. 한 번 더 중요해서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359번 무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 이것에는 보면 삶. 그러니까 이게 왕들의 무덤에는 이런 일상의 서민들의 삶이 그려질 리가 없죠. 예, 아누비스라든지 다양한 죽음의 이런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특히 이 데이르 알 메디나의 무덤은 그들이 마음껏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기 때문에 정말 더 다양한. 예, 이 보시죠, 색감들, 네, 뭐 새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더 창의적인 그런 기법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일반 왕들의 무덤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뱀, 죽음의, 어둠의, 혼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누비스 또 이렇게 고양이과의 여러 또 이렇게 정말 무덤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음악을 또 연주를 합니다. 이미 3,000년 전후에도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살았고 바로 이곳은 창세기에 뱀의 후손들을 잡는 것이죠. 고양이가 이제 깃털로 머리를 치는 모습, 즉 이 보호의 신이죠. 이 고양이가 이제 어둠의 뱀을 제압하는 모습들, 또 이렇게 보면 이제 파라오의 모습 있고요. 또 길들여진 이 고양이과에 이렇게 있고, 하나하나 그림이 고대 이집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관, 종교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덤에는 그냥 마음껏 실력을 뽐내고 그들의 삶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 보고는 이게 파라오의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이라잖아요. 자신들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미 음악 연주하는 모습들, 정말 고대 애굽의 생활상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실제 무덤을 만들었던 일꾼들, 아티스트들입니다. 예술가들이 정말 중요한 기록들이 바로 이곳 데이르 알 메디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애굽에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해해 보는 것이고요. 무덤 위에는 역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제 해놨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제 무덤을 보아왔다면 이것은 이들이 생활했던 생활 공간입니다. 데이르 알 메디나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이 왕가의 무덤이나 귀족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마을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왕의 무덤을 만들고 왕을 안치한 다음에 그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을 이제 함께 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되니까 다 도굴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 데일 알 메디나는 정말 다른 이집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기술과 그 예술가적 그런 작품들을 이들이 그들의 신전이나 그들의 무덤에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이 도굴이 됐고 또 심지어는 이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든 무덤을 잘 알기 때문에 또 도굴에 이집트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신전은 정말 규모도 대단하고 아름다운 돌로 잘 지었는데 이 도공들의 마을에는 허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새겨진 그 부조나 이런 것들은 최고입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신전보다는 이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죠. 흙벽돌을 요것이 바로 이제 흙벽돌입니다. 아, 이게 신전을 만든 흙벽돌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벽돌 안에 이게 이렇게 집을 넣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벽돌에 집을 넣으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암셋 국고성을 건축할 때에 이 집을 꼭 넣었던 거죠. 야, 그 나중에는 이제 핍박을 할 때는 집을 제공해주지 않고 흙벽돌을 만들면서 집까지도 너희들이 가져다가 해라. 그냥 점점 고달픈 노동자의 삶을 산 거죠. 야, 이렇게 우리 진귀한 벽돌을 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는 흙벽돌, 특히 이 집을 넣게 되면은 이 안에도 이게 숨을 쉬면서 골고루 마르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굳어지는 역할도 있고 또 가볍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동하다 보면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갖고 다니면서 파는 것들을 보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미라를 만들 때에 안에 장기들을 빼서 넣는 통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이 흙으로 지었지만 메디나 우리가 본 신전 중에 가장 허름한 데이르 알 메디나의 신전입니다. 네, 흙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같은 본 신전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었고 정말 수많은 무덤들을 또 신전을 만들어 온 이 데이르 알 메디나의 이 석공들이 또 자신들을 위해서 자그마하게 만든 이 신전 또 성소들을 보면 뭔가 이 성경의 성전이나 성막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뜰이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이렇게 양쪽에 이게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 무대가 이집트라는 것을 이래서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의 모세오경의 배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정말 시간 나는 대로 가보고 또 가보고 볼 가치가 있는 특히 모세오경을 연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제 데이르 알 메디나 신전의 외벽이죠. 그려진 생생한 정말 왕들의 무덤이나 신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림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전에 그려놨고요. 색감이라든지 그림의 수준이 아주 굉장히 대단하고요. 특히 이러한 신전의 부조들에게서 이렇게 이제 신에게 이시스와 오시리스에게 드리는
파라오에 예물 드리는 모습. 왕은 항상 신에게 나올 때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요것은 병의 모습이기 때문에 향수, 액체죠. 향수를 가지고 나오고 또 한 손에는 향, 특히 향은 이제 불에 태워서 향을 내기 때문에 향과 향수, 특히 이 향은 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 나올 때에 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 불에 향을 태워서 이렇게 우아한 향을 신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무슨 생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빵이 있고 포도가 있고 오리가 있고 여기 생선이 이렇게 있고 빵, 그다음에 포도, 오리고기, 이게 그 당시 이집트의 주 음식을, 물론 귀한 거겠죠. 이거를 이제 신께 드리는 이 예물을 볼 수 있어요. 네, 나일강을 끼고 풍요로운 이집트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게 이 보리가 있어요. 보리. 그러니까 이 보리를 숙성시켜서 맥주를 마셨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리도 많이 재배가 됐었고. 네, 정말 아는 만큼 볼 수가 있고 또 본 것만큼 모세오경 이해에. 자, 우선 이 신전의 주인은 이 오시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시리스의 부인 신인 이시스가 있고 또 파라오가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형태는 다르지만 이 향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향, 그러니까 향은 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불을 드린다는 것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향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향. 예,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 할 때 그 향을 맞지 않게 드렸다가는 것이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 완악하게 하다는 뜻이 심장이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애굽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과 깃털을 재서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읽어봐야 카베들레 레브, 즉 심장이 무거워지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털의 무게를 잰 다음에 서기관이 기록을 해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 모든 것이 이 무거워진다는 뜻. 이 하여튼 고대의 애굽에서는 이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울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출애굽기에 자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든지 완악하게 한다든지, 즉 무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집트의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